제가 첫 직장에서 만났던 친한 형이 현재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창업한 지 6년째입니다. 그 형은 코로나가 시작하기 직전 대략 6년 전쯤 창업을 하였습니다. 모아둔 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합쳐서 스크린 골프 매장을 열었어요. 입지를 꼼꼼히 받고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어요. 코로나 때 골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실내 스크린 골프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룸을 예약하고 싶어도 며칠씩 기다려야 할 정도였어요. 창업 비용으로는 지인과 함께 각각 6억 정도로 총 12억 정도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진짜 잘 됐었어요. 옆에서 제가 지켜봤을 때 너무 부러웠고 저도 여력이 있으면 개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형은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과 주말은 없었어요. 초등학생 어린아이들이 둘이 있었지만 매장은 매일 열어야 했고 자리도 비울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전화하면 고향에 가지도 못하고 항상 매장이었어요. 직원을 쓰면 수익이 줄고 혼자 하면 몸이 안 됐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어요. 골프 인구가 빠지기 시작했고 러닝이 유행이 됐습니다. 돈 안 드는 운동으로 사람들이 옮겨갔어요. 매출이 반토막이 넘게 났습니다. 매장을 정리하려고 내놨어요. 권리금을 받아야 손해를 안 보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횟값에 내놔도 안 팔리고 있어요. 투자금 6억이 그 매장 안에 갇혀 있습니다. 현재는 폐업을 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굴 본 지 오래됐고 해서 얼마 전에 만났어요. 그 형이 말했습니다. 나 요즘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공황장애 약도 먹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너는 절대 창업 같은 거 하지 마. 몸이 힘들어도 사람은 마음이 편해야 되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매장에서 누가 자기 아르바이트로 시켜주면 그걸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이는 못 벌어도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할 것 같다네요. 그 형이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참 씁쓸했습니다. 친한 형이 힘들어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담는 게 사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단순 정보 전달만으로는 이런 경각심을 전달드리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솔직하게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은 원래 직장 생활하다 예전부터 요식업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오래된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고 2억을 들여서 돈가스 프랜차이즈를 열었어요. 프랜차이즈니까 검증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사에서 레시피도 주고 교육도 해준다고 했어요. 오픈하고 나서 초반엔 손님이 많이 붐볐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매출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경쟁 식당이 여러 생겼고 배달 수수료는 올라갔고 재료비도 올랐어요. 본사는 수수료만 가져갔습니다. 그나마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줘서 버티고 있는 거지 외식하는 소비 개념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밤낮 없이 매일 매달렸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건 없다고 합니다. 진상 손님 문제로도 힘들어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함부로 요구하는 사람, 리뷰로 테러하는 사람, 돈보다 그게 더 지친다고 했습니다.
지금 3년째 버티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역이 묶여 있어서 못 그만두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창업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지금까지 일해왔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자신감. 퇴직금이 생기면 그걸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 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내 가게 하나 차려보는 걸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잘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나도 내 가게를 차려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커피 매장 같은 거 하나 차리면 보기에도 좋고 우리나라가 커피 수요도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솔직히 그동안 회사란 시스템의 압박과 사람에 지쳐 있었거든요. 그렇게 주변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을 하다 상황이 어렵게 되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정말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물론 창업을 시작해서 고생은 했지만 잘된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창업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등에 떠밀리거나 또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준비 없이 하는 창업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들 창업을 시작할 때는 다 잘 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과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돼서 차가운 현실을 깨닫게 되고 밤마다 잠 못 들고 불안과 초조한 삶을 살게 되곤 합니다. 나이 먹고 몸은 몸대로 고된 하루의 연속이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게 나았을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부터 주변을 보고 많은 얘기를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을 뉴스 기사로 다시 보게 됐어요. 2025년 국감 자료를 보니까 개인 사업자의 67%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고 하더라고요. 또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절반이 3년 안에 폐업을 한다고 해요. 거기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상환에 매장 정리하는데 보통 2억 정도가 필요해서 폐업도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창업한 게 아니잖아요. 준비 없는 창업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자영업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와 모든 문제를 창업한 개인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죠. 월급쟁이 시절엔 그나마 회사가 그걸 막아주는데 자영업을 하는 순간 모든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창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해주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업을 생각할 때 보통 수익만 계산합니다.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또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 초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 그런데 빠진 계산이 있어요.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인지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 형의 6억은 평생 회사를 다니며 모은 돈과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게 매장 안에 갇혔습니다. 팔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버티기도 힘든 상태로. 그 돈이 없어지는 순간 그 형한테 선택지가 없어진 거예요. 창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사게 되었습니다. 성공하면 수익이 오고 실패하면 리스크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창업할 때 리스크를 계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얼마나 벌 수 있는지는 생각하는데 얼마나 잃을 수 있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형이 잃은 건 무광만이 아니었어요. 주말이 없어졌고 가족과 멀어졌으며 몸도 상했고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게 리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은퇴하면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점진적으로 금융배당을 먼저 만들려 합니다. 4인 가족이다 보니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월 200에서 300만원 노동과 리스크를 줄여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그게 깔리고 나서 나머지 100만원만 일로 채운다 생각하려 합니다. 그 100만원은 성격이 달라질 거라 믿어요. 6억이 묶이지 않는 일, 공황장애 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 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얼마 전 유튜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게 돈이 되진 않습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도 정리합니다. 억지로 하는 느낌도 없고 제 생각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다시 뭔가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다는 게 생긴 것이 얼마 만에 느껴보는 고마운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성장주 투자와 함께 조금씩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아직 목표치에 많이 못 미쳐요. 그래도 방향은 확실히 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업 말고 다른 길을 찾기로 했고 그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서 잘 되신 분들도 물론 주변에 있지만 은퇴 후 할 것이 없어 하게 되는 준비 없는 창업에 대해 솔직하게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퇴 후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파이어를 위한 용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